자, 오늘 9월 9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시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 저는 오전장에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다가 오후장에도 하루 종일 매매를 하긴 하지만 오후장에 매매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한 번 더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내일 만기일도 마찬가지. 저는 만기일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 쪽을 안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주식 선물만 하기 때문에 만기일은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원칙으로 만기일에는 당일에 오전에만 잠깐 좋아 보이는 거 매매를 했다가 오후장에는 쉬면서 그냥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 경험상 만기일 시장 오후장에는 변동성을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오전에 오른 종목이 있다더라도 오후장에 요즘처럼 힘없이 무너지는 종목이나 시장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그냥 상승만 유지시켜주면서 마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기일 오후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시장 어떤 식으로 증시 방향이 결정되고 수급 방향이 정해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를 결정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가 안 좋은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줘도 부족할 판에 아래 고리를 전부 다 잡아먹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 2%도 아니고 마이너스 4%가 아무렇지 않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좀비같이 거의 플러스 찍힐 만큼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플러스 찍혀서 또 고점 뚫어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오후장에 힘을 잃으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늘 캔들이 음봉이 아니지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인버스가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유럽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오버나잇도 가능한 시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6시 끝나고 나서 유럽 증시랑 미국 선물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수직으로 폭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떨어져 봤자 마이너스 1, 2% 반등이 나온다면은 플러스 1, 2%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 어떤 것이 확률이 더 높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증시 현재 방어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 본다면 시초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진짜 좋은 종목이 보인다면 오버나잇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빠른 손절이나 빠른 수익을 챙기는 목적의 오버나잇이 아닌 고점에 그냥 주식을 사서 무조건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가 정말 힘들게 마감을 했으며 여기서 캔들이 한 방에 좋아지는 그림이 지금 저로서는 도저히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고점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며 회복을 해준 다음에도 그 다음에 황금선 회복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회복을 해줄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추세에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해외 증시 급락과 지속적인 양매도로 인해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틸지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오늘 SK케미칼처럼 임상 중단이나 부작용 같은 게 나오거나 재료 소멸이 되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서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치료제 백신 관련주로 분류된 것들 고점에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낮으면 모를까 그냥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게 된다면 잘못 물린다면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끝없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평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곧버스가 마지막에 좀 무섭게 상승이 나오길래 오버나잇을 포기했습니다. 어제 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거래량이 활발했습니다. 녹십자랑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어제 시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무너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개 다 그냥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려 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장 시작하자마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으며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동평균선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고점 뚫어주면은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이 나와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천천히 풀어나가자 생각을 하고 오전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녹십자, 초록뱀 이렇게 주 종목들로 보고 있었는데 초록뱀도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생각이 많아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자, 조금만 더 눌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좋은 구간들 다 놓쳐가지고 이 좋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제 시장에서 종가 매수나 시간의 거래로 2,100원 근처에서 잡으려 했는데 수직으로 급등시켜서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 놓쳤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2,100원에서 살 수 있었던 걸 2,600원에 아무튼 사야 됩니다. 뭐 단타를 치면서 그건 상관은 없지만 이 놓쳤다는 심리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오전장에 좀 싸게 사려고 계속 최대한 기다렸던 거, 그게 이 급등주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 뒤에 장중에 3,000원까지 28%까지 올라갔다가 24%쯤에서 상승을 거의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보던 그림인데 상한가 한 번 가고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신테카 바이오처럼 그 다음 날에도 거래량이 몰리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제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고점에 접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때 주가가 안정적일 때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조 원. 2,000원짜리, 2, 3,000원짜리가 1조 원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 놓쳐서 그 뒤로는 보지도 않고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전장에 들어가서 매매를 성공시켰다면은 그 리듬 따라서 눌렸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재진입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자리에서 재진입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중을 했을 텐데 어제 놓친 것도 그렇고 오전장에서도 놓친 것도 그렇고 그냥 잘 안 풀리고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이 종목을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어차피 거래대금이 몰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이것도 뭐 저랑 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양봉이 나온 포스코 ITC 이 종목을 공략했는데 일단 오늘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초록뱀과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매매할 생각이 당연히 없고 쉬어갈 때 올라간 자리를 지켜줄 때만 둘 다 똑같습니다. 당장 매매할 생각보다는 일단 쉬어가게 된다면 그때 단단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크게 몰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쉬어갈 때 빠지지 않는다면 그 뒤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가 또 고점을 뚫어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면은 한솔홈데코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쉬던 종목이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나오거나 상한가가 닫힌 시간이 길다면 그 다음날에 시초가나 눌림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비슷한 그림으로
상한가에 마감을 한 상태이며 작정하고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상한가 종목 시초가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SK케미칼이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안 좋은 소식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3%에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딱 보더라도 최근에 황금선을 깨버렸습니다. 이 황금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단순하면서도 적중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자기 황금선을 깨고서 바로 회복을 못 해준다. 그러면은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제가 하나솔루션도 보고 있었는데 오전에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을 때 다시 5만원 뚫어주면은 뚫어줄 것 같다면은 들어가려 했지만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이 종목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상장으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원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다음에 재료 소멸이 되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 이 종목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료 소멸로 인해서 크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카카오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미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초대형주가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걸 고점에서 잡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나 다시 황금선 추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고점 돌파를 준비한다면 그때 당일 단타나 하루 오버나잇 정도는 모를까 지금 황금선 밑에서 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제약 오늘 수급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쌍거리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반대로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이 정도까지 마감을 하지 않고 양봉이 나왔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수급 악화로 인해서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다시 오늘 고점이나 어제 종가 정도를 회복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황금선 깨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된 종목인 제넥신이 이동평균선을 지켜주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해야 될 것은 일단 양봉 반 정도를 잡아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제 기준으로 이 종목의 힘든 점은 JP 모관 쪽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락에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까지 계속 보더라도 이 외국인 수급에 JP 모관이 계속 찍혔습니다. 쟤들이 계속 받게 된다면 이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좋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반등이 나와서 시원하게 고점을 뚫어준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고점 뚫어주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뚫어줬을 때 JP 모관 쪽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온다면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서 망치형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에 완전히 실패해서 또 최악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락까지 JP 모관이 받았고 현재 이동평균선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라서 지금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코 ITC나 초록뱀 같은 종목 말고는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 거 지금은 오른 종목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갈 수는 없으며 지금은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그림 좋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해서 오전장에만 수익 내는 그림 말고는 내일 시장에서 공략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는데 시장 상관없이 분위기만으로 2배 상장 이후에 상한가에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할 게 없다면 카카오 게임즈나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내일은 그냥 쉰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